안녕하십니까, 박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기출 통합 문제집을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집은 이제 최근에 기출된 3년치는 거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과거에 좀 오래된 것도 한 2017년 이후부터는 조금 중복되는 문제는 이렇게 좀 통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공제책에서 너무 벗어나는 문제, 자, 그런 것들은 좀 뺐습니다. 하지만 이제 웬만하면은 우리 공제책을 좀 벗어나더라도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의 개념에서 경찰의 개념 중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자, 형식 의미의 경찰 개념은 실정법상의 보통 경찰 기관에 맡겨져 있는 경찰 작용을 의미한다. 자, 1번이 벌써 맞죠, 그죠? 자, 우리가 형식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있었는데, 형식 의미의 경찰은 법에 따라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보통 경찰 기관이 하는 것이죠. 근데 끝에 보면은, 자, 경찰 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서 우리 기본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행정법상에 있어서 경찰의 개념은 작용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 행정학 상에 있어서 경찰이라고 하면은 경찰청이라든가 뭐 경찰서라든가 이렇게 조직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행정법상에 있어서 경찰의 개념은 어떻게 하는 작용, 이렇게 뭐 동사처럼 보입니다. 액션,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작용을 경찰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우리 보기에 보면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 명령 강제하는 액션, 자, 그런 것들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뭐 작용 중심이다, 조직 중심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조직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찰기관이라는 이런 조직이 하는 행위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보는 것이고,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경찰기관이 하든 일반 경찰기관이 하든 상관이 없죠. 작용 중심으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조직 중심이다, 작용 중심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이지, 정의를 할 때는 자, 우리 법상에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 의미 경찰 개념은 작용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 조직을 중심으로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작용이면 형식 의미이고, 자,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작용이면 형식 의미의 경찰이 아니죠. 그런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경찰의 사법작용, 자, 수사와 같은 것은 자, 주로 현재 장래의 위험 방지 요소를 한다. 수사는 뭐죠? 과거죠. 그죠? 너 어저께 뭐 했니? 왜 때렸니? 이렇게 과거에 대한 활동이 사법 경찰 활동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을 이야기할 때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나오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와 장래 개념입니다. 그죠? 현재 질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수사와 같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은 사회 질서 유지와 봉사활동과 같은, 자, 봉사활동과 같은,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명령 강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 봉사 같은 개념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경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자, 여기서도 우리 현대적 개념에 있어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좀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자, 그런 주장들이 있죠. 왜냐면은 봉사활동 같은 것이 상당히 주요한 우리 경찰의 이제 본래적인 역할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뭐 소수설에 의하면은 이제 좀 넣어야 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서는 좀 19세기에 독일의 경찰 학자들이, 그러니까 행정법학자들이 정립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벤다이어 그래머 한번 그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벤다이어 그래머 그래서, 참 뒤에 가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여기 이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같으면, 자, 가운데, 공통되는 것은 뭡니까? 교통, 그죠? 생활안전, 그 다음에 풍속. 풍속은 물론 생활안전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경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면 들어가는 것은 수사, 그죠? 정보, 외사, 그죠? 안보,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봉사활동이죠. 그래서, 자, 수사 같은 경우는 과거 행위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정보라든가 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권력적이죠. 기본적으로. 뭐 국가 목적적인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만 비권력적입니다. 비권력적.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안보 같은 경우는 자, 국가 목적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서비스는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들어가는 것은 자,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될 수 있는 건축경찰이라든가 영업, 뭐 위생, 그죠? 혹은 뭐 공물경찰까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형식이나 실제에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제 어원경찰이라든가 법정경찰, 뭐 청원경찰,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어원경찰의 법정경찰, 자, 청원경찰 전부 다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 해당되는 영역에 있어서만 그 내부적인 질서 관계를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과 관계가 안 되죠. 어원은 국회에서만, 그죠? 법정경찰은 법원에서만, 총경찰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해당 구역 내에 인민수도 또 공무원도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번.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정보경찰은 권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자,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독일에서, 자, 그죠? 법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정립한 개념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두 문자로, 자, 독일에서 학문적으로 정립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 경찰 정리할 때 독학, 그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사회 목적적이죠, 그죠? 그리고 일반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독학 4일, 그리고 작용 중심이죠. 명령 강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소극적 질서 유지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자, 소극적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만들어낸 배경이 되는 거죠. 왜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냐면은, 이제 과거에는 경찰의 파워가 너무 컸다는 거죠. 너무 컸기 때문에, 야, 경찰이랑 그러니까 직책은, 업무는 요런 범위 안에서만 해야 돼. 너무 넓게 하지 마. 이런 거죠. 이게 뭔데? 이게 뭐냐면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명령 강제해야 되는 것이야. 너무 넓게 복지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 적극 행정이 아닌 소극 행정에 한정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 소극적 질서 유지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의, 그죠?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작용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법상의 개념이라서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포괄한다. 그렇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이제 벤다의 걸음처럼 어느 것이 어느 것을 포괄하는, 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공통되는 것도 있고, 그 고유한 부분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 법상으로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작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본 내용이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를 포함한다.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죠.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각각의 고유한 부분도 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정립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범위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질서 유지라는 그러한 업무에 한정되어야 한다. 자,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학자들이 이 개념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실질적 의미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와 같은 소극적, 자, 이런 개념들을 소극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복지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 경찰 행정은 소극 행정입니다. 뭘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복지 행정은 뭐 해, 그죠? 일 좀 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질서 행정은 기본적으로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맞는 겁니다. 뭘 소극적으로 안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벤다의 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 교재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두고 있는 거죠. 자, 밑에 두 문자도 한번 볼까요? 독학, 사일, 장명서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거 하나만 잘 알아두면 크게 문제없이 다 찾아내고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절한 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의 법학에서 유일한다. 자, 그죠? 이런 거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독학, 사일이니까 독일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이 개념은 프랑스가 원조예요. 원래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도시국가에서 발전이 된 개념인데 이게 프랑스로 갔다가 독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원조는 뭐 프랑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꽃을 피운 곳은 독일이죠. 그래서 자, 독일의 법학에서 유래한다.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의미 개념은 일치한다. 그렇지는 않죠. 이건 뭐 시각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사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자치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또 실질적 의미에 모두 해당한다. 그렇죠. 자, 형식적 의미로서 우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력 운영에 관한 법률, 그죠? 우리 경찰법 안에 자치경찰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자치경찰도 경제법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명령 강제하기 때문에, 그죠? 자, 공무원경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는 것만 알면 되겠죠. 공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공용 건물이잖아요, 그죠? 공건물 혹은 이제 공공용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도로나 하천 같은 거, 그죠? 국가 소유되어 있는 거. 자, 우리 도로로 관리하는 도로 관리청이 있잖아요, 그죠? 하천도 마찬가지로 관리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 공용 물건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청들이죠. 그런 관청들이 또 명령 강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기관이면서 경찰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이, 그죠? 명령 강제하는 것. 자, 그런 것을 협의의 행정경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경찰은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맞고, 사법경찰은 수사니까 과거 행위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게 3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죠. 서로 이렇게 바운다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것이 모두 형식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질서 유지라는 이런 이제 복지 행정에 대비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 목적이 한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18세기 후반에 이제 법치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경찰 국가 시대였어요. 그런 경찰 국가 시대에서는 복지 행정이 그러니까 경찰이 복지 행정까지 같이 한 거죠. 복지든 질서든 다 한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축소시키는 개념이다 보니까 복지를 빼다 보니까 뺀 나머지만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목적에 한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이죠. 국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 목적적이고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지금 형식적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이제 안보 경찰 같은 경우도 법률에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목적이든 국가 목적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법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권력적 작용이든 봉사 작용이든 서비스 작용이든 법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 목적에 한정되지도 않죠, 그죠? 그리고 또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직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실질적 의미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서로 반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자, 실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실무는 우리 보통 경찰기관이
법에 따라서 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실이 나온다 그래서 뭐 실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상 개념이 아닙니다. 자,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도결해서 유래했죠. 그죠? 그래서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자, 실정법에 따르죠. 실정법에 따르기 때문에 실무상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그죠? 학문적 개념이다. 그죠?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정립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실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경제법 2조에 보면 우리 경찰의 임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하겠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디귿 한개가 틀렸나요? 그렇죠. 자 6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같은 자, 소극적 목적이다. 자, 이런 부분에서 그죠?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나왔지만 왜 이게 소극적이냐? 그죠? 복지 행정과 같은 적극 행정에 대비되는 말이기 때문에 소극적 목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실질적인 것은 특별 통치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죠. 자, 이게 이제 일반 통치권이라는 것은 국민과 국가, 자,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특별 통치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 다른 우리 행정법 말로는 특별 행정법 관계 혹은 특별 권력 관계라고 예전에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하죠. 이런 특별 관계는 어떤 거냐면 마치 이제 우리 경찰 같으면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권력을 말해요. 우리 서장이 우리 직원에게 어떤 지시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내부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그런 관계는 그죠? 우리는 이제 업주와 조금의 관계니까 그죠? 다른 일반인 국민하고 관계보다 더 이 명령 지시하고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자, 그런 종속의 관계가 더 강력하죠. 그렇죠? 업주하고 우리는 이제 종업원이니까 그죠? 이 종속의 관계가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관계를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뭐 특별 통치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통치권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틀렸고,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법상의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사무를 말하고 그 범위는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형식적인 것은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각각의 고유한 부분도 있다고 했죠.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 앞서 봤듯이 우리 공물경찰처럼 이렇게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그죠?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서는 반드시 보통 경찰기관이 되어야 하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는 비권력적이죠. 정보 수집만 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명령 강제하지 않아서 실질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하고 관계가 더 깊겠죠. 그래서 수정외 안서 그죠. 자, 실질적 경찰은 형식적보다 자, 개념이 더 넓다, 좁다 할 수 있나요? 그죠? 이게 이제 서로 공통되는 것도 있고 각각의 고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뭔가를 포괄한다. 자, 이런 말은 일단 맞지 않습니다. 자, 실질적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같은 자, 소극적 그죠? 목적을 위한 자, 권력적 작용이다. 그다음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이죠. 그렇죠? 일반 행정기관도 명령 강제한다면 협의의 행정경찰이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에는 들어간다. 자, 일반 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한다면 자,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자, 협의의 행정경찰 개념이라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따른 활동 범위는 이제 법에 따라서 보통 경찰기관이 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또 한 국가 안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서 당연하겠죠. 법이 그죠? 옛날에 비해서 바뀌고 하니까 이 경찰의 업무 범위도 늘었다가 줄었다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생 업무라든가 소방 업무, 그죠? 해경 업무도 우리 경찰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업무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자,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바로 어떤 문자를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독자성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독보협 혹은 독실보협, 이렇게 하면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우리 벤더의 걸음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나오는 게 보안경찰이죠. 보안경찰이고, 독보협. 그죠? 이쪽에 있는 것이 협의의 행정경찰이죠. 자, 요거 두 가지를 더한 게 실질적 의미 경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독보협. 자,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고, 자, 형식적 의미에는 해당하지 않겠죠? 왜냐면 일반 행정기관이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보통 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 작성 배포, 이런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 의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실질에도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형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의원경찰, 법정경찰, 또 뭐 초원경찰 같은, 자, 그런 것들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범죄를 예방한다. 정보 수집, 작성, 배포한다. 예방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비권력적이죠. 정보를 수집한다. 역시 비권력적입니다. 비권력적이면, 자, 명령 강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아니하죠. 하지만, 자,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수정외 안서, 이렇게 해서, 형식 의미의 경찰에는, 형식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하는 작용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요것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9번. 실질적 경찰 개념은 사회 질서 유지와 봉사활동, 자, 실질의 그죠? 명령 강제이기 때문에, 자, 봉사, 수정 외 안서, 이것은 형식적 의미에만 해당한다. 그죠? 자, 이것만 잘 외워도 되는 겁니다. 봉사는 아닙니다. 그죠? 계속 이제 비슷한 지문이 나오는데, 현대경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현대경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19세기에 만들어진 이 개념하고 현대적 개념은 좀 안 맞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 맞고, 우리가 시험 치는 것은 옛날 그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형식 의미의 경찰은, 자, 경찰 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 법상의 경찰기관, 보통 경찰기관이 되겠죠?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자,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방과 진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나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를 빨리 풀다 보면, 금방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두 문자로 해야겠죠. 그죠? 예진시. 그죠? 시점에 따라서 예방과 진압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자,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죠. 명령 강제하고, 자, 협의 행정경찰은 가능합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자, 보통 경찰이 되어야 하니까 하지는 못한다. 자, 보통 경찰기관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한다면, 자, 이런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이 될 수가 있죠. 협의의 행정경찰이 아니라 보통 경찰기관이라 했죠. 그죠? 그죠? 그리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고,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는, 자, 즉시강제라든가 명령 강제하는 것이죠. 경범죄처벌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 통고처분. 자, 이런 것도 권력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명령 강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명령 강제하기 때문에, 그죠? 자, 고등경찰과 보통경찰로 나눌 때, 자, 고등경찰은 국가 안위에 관한, 자, 그런 업무를 하는 경찰을 말하고, 보통경찰은 일반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자, 그렇게 구분되는 개념이죠. 프랑스에서 이렇게 이제 구분한 개념입니다. 프랑스가 뭘 구분을 많이 했어요.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구분했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구분했죠. 프랑스가 원래 구분을 잘 한다 그랬죠. 이름 자체가, 그죠? 프랑스 아니에요. 그죠? 프랑스래. 프앤드스래. 그러니까 죄와 형벌법정, 이렇게 뭘 자꾸 구분해요, 프랑스가. 자, 예방경찰. 우리가 아까 예진시 그랬죠, 그죠? 시점에 따라서 구분하는 개념이고, 자, 질서경찰, 봉사경찰 하면은 질질봉 이렇게 해서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가 있죠. 자, 협의 행정경찰 되려면, 자,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고, 자, 일반 행정기관이 되야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질서경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독보협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자, 교통경찰은 보안에 해당되고 건축은 협의회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자, 우리 보안경찰의 종류에 있어서 교생, 풍경 이렇게 좀 기억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문자로 기억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봐도 저 교통경찰은 일단 보안경찰은 형식이면서 또 실질 두 가지 모두 포함되어야 되니까 일단 경찰이 하는 행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은 보안에 해당되고 건축은 자, 일반 행정기관이 하니까 그죠? 협의회 행정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만 해당되겠죠. 자, 질서와 봉사는 뭐죠? 질질봉. 이건 뭐 바로 이렇게 두 문자로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간단한 것들은 빨리 체크를 해줘야 죄송합니다. 빨리 체크를 해줘야 조금 어려운 문제에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질질봉 바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봉사경찰은 봉사하니까 비권력적이어야 되겠죠. 서비스 개몽 지도 등 자,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으로서 뭐 방범 지도, 그렇죠. 지도하는 거니까 청소년 선도하겠죠.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예방과 진압은 예진시라고 했죠. 그죠? 시점에 따른 구분이다. 자, 이런 거 두 문자로 해서 바로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방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총포도금의 취급 제한. 자, 총포도금 이제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서 경찰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이제 전과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소지 허가를 줘도 될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겠죠. 그죠? 안 되면은 취급 제한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까 그죠? 아직 끼친 것은 아니죠. 자,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 국가와 자치는 경찰권과 관련해서 권한과 책임, 소재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이죠. 국가의 책임이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자치냐. 자치는 국가와 비교해서 전국적으로 균등한, 그렇지 않겠죠. 자치 단체별로, 뭐 서울하고 이제 좀 예산이 부족한 뭐 경남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행정과 사법은 목적 임무에 따라서 맞나요? 자, 목사행입니다. 목사행. 그죠? 목사행 맞죠? 자, 맞고. 자, 이런 것은 죄와 형벌법정. 자, 프랑스죠? 푸 앤드 스. 그죠? 프랑스에서 죄 앤드 형벌. 죄와 형벌법정.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이렇게 계속 구분해, 얘네들은.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계속 구분하거든, 얘네들은. 여기서 최초로 구분했다. 자,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 보면 라가 하나 틀렸네, 그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해설에, 자, 이렇게 이제 두 문자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뭐 굳이 이걸 외워야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어줘야 이제 어려운 문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죠. 자, 뭐와 뭐의 구별은 프랑스에서 유래했다. 그러면 나오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와 형벌법정,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그죠? 아니면은 이제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되는 거죠. 이거는 공제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제책에 없는 것들은 일단 제가 다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표시를 했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2025년도판 공제책이 아직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출간되고 나면 또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공제책이 없다고 표시했지만 공제책에 또 넣을 수도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공제책을 벗어난 문제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이번에는 좀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 정오해가지고 공제책이 없었는데 들어봤다. 다 표시해서 또 정오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서 유래했고, 법익에 따라서, 그죠? 법익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사회적으로 보다 우월한 가치를 가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의미했다. 자, 나중에 사상, 종교, 결사, 자, 이에 대한 정보 수집 같은 국가의, 그죠? 존립 유지 보장하는 것이고, 이에 봐서 니은은 교통, 풍속 등, 자, 일반 사회에 안는 짓이죠. 그래서 일반 사회냐, 국가 이익이냐, 국가 목적이냐, 그죠? 일반 사회 목적이냐, 국가 법익이냐, 그죠? 일반 사회 법익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뭡니까? 고등경찰과 자, 보통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이고 요걸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보호법익이거든요. 보면은 보호되는 법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죠. 그래서 보호법익이 국가 목적이냐, 국가법익이냐, 일반 사회 목적, 사회 법익이냐, 보호법익에 따라서 자, 보통경찰이냐, 고등경찰이냐 이렇게 나누었기 때문에 요 보보고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보보고 앞에 이제 질질봉 있잖아요. 그죠? 보보고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의 분류에 대해서 영미법계에서는 행정,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이제 자치권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개념이라서 당시에는 모든 업무를 다 했습니다. 수사도 당연히 했죠. 자,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이 양제를 구분하는데 최초로 구분한 나라가 프랑스고 관련된 법률이 죄와 형벌법전이었죠. 자, 국수본이 설치가 되어서 한국의 사법경찰은 보통경찰기관에서 완전히 독립되었다. 그럴까요? 자, 우리 국수본부는 경찰청장의, 그러니까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 독립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범죄예방대응국장 있죠. 그 다음에 생활안전교통국장, 경비국장 이 뜻이 그냥 국가수사본부장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다만 이제 그러면 왜 본부로 만들었어? 왜 만들었을까요? 그 준 독립 상태로 가는 겁니다. 과도기죠, 그죠? 준 독립. 예전에 우리 경찰 한국사에도 보면은 우리 치안본부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치안본부가 언제 만들어졌죠? 1974년도에 이제 그 장충 체육관에서 이제 8.15 행사를 하다가 문서광이 쏜 총에 의해서 류영수 여사가 사망을 했죠. 즉사했죠. 그죠? 즉사했기 때문에 칠사. 그죠? 즉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호를 좀 경찰이 제대로 못했다. 물론 경호처가 더 책임이 있는데 깨지기는 경찰만 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권한을 가지고 좀 자주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치안본부로 만들어졌어요. 그 치안본부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 내무부 장관 아래에 있었고 또 지방에도 우리 지방지도이사 아래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치안본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반 다른 국들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두고 준독립 상태로 가는 겁니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이제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이 개별적으로 지휘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손을 그어버리시니까 나름대로 좀 준독립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은 있지만 하지만 조직상으로는 여전히 청장 밑에 있는 보조기관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이게 독립된 청도 아닙니다. 그죠? 자, 협의회 행정경찰은 오늘날 제도적으로 경찰이라고 불릴 수는 없겠죠. 일반 행정기관이 하니까. 자, 제도적으로 불리는 것은 보통 경찰기관이 될 것이고 독자청에 따라서 독보협이 되겠죠. 혹은 독실보협. 그죠? 자, 독실, 이렇게 실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보안경찰과 협의회 행정경찰을 합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독보협, 그죠? 이렇게 이제 독자성에 따라서 보안과 나눌 협의 행정경찰로 나눌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모두 합해서 또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독실보협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한꺼번에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교생풍경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생풍경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14번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이 행정과 사법, 그렇죠? 우리가 수사 기능이 모두 우리 경찰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진압경찰, 우리가 예진시라고 했습니다. 시점에 따른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발생한 유해를 제거한다. 그리고 수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자, 범죄의 수사, 범죄를 제지한다. 자, 범죄를 제지하는 것은 이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죠? 아직 발생되기 전에 제지할 수도 있고 예방 차원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제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제지란 말만 가지고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중복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총포, 도검 화약류 취급 제한이라고 하면 이제 취급 제한은 뭡니까? 전과조회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은 총을 주면 안 되겠다라고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하는 것은 자, 이것은 예방경찰이라고 앞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진압경찰에 들어가지 않고 광견사살,
그러니까 이미 미친 개가, 그죠? 돌아다니니까, 이미 미쳐버렸으니까, 너는 죽어야겠다. 그죠?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뭐 살짝 관점에 따라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죠? 광견사사라는 것은 뭐 진학경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봉사는 서비스 계몽 지도, 자, 비권력적이죠? 그래서 방범 지도라든가 선도 정보 제공 맞고, 자, 협의 행정 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죠. 다른 행정작용의 부수에서, 이 말은 일반 행정기관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업무가 있잖아요. 그죠? 뭐 위생 업무라든가 그런 고유한 업무가 있잖아요. 건축 업무라든가 그 업무에 부수에서 명령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경제, 산림, 철도, 자, 이런 일반 행정기관이 명령 강제하는 거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15번. 자, 보안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독자성에 따른 독실보입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는 경찰 작용이 다른 행정 작용에 부수하느냐. 뭐 이 말이 그 말이죠. 그죠? 부수하면은 협의의 행정경찰이고, 하지 않고 우리 경찰의 고유한 권한이면 자, 보안경찰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예진시, 이런 것은 바로 도문자로 이렇게 체크하고, 자, 광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경찰의 목적 임무를 기준이다. 자, 우리가 목사행이라고 했죠. 그죠? 프랑스의 이제 삼권 분립 사상에서 이렇게 연유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사법으로 이렇게 목사행 맞습니다. 자, 이러한 경찰 개념은 자, 삼권 분립 나오죠. 그죠? 프랑스. 자, 국가와 자치는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느냐, 자치에 있느냐. 자, 이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자, 평시와 비상은 뭡니까? 널 위해서 비평한다. 그죠? 위의 정도이죠. 널 위해서 비평한다. 특히 이제 비상경찰이 되면 우리 최근에 뭐 계엄령이 있었습니다. 그죠?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때 군대가 치안 유지를 하게 되죠. 그죠? 이게 비상사태에서는 평시에서는 경찰이 그죠? 경찰이 담당하고 비상에서는 군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엄이 정말로 진행이 됐으면은 각 아마 대위일까예요. 대위가 각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서장을 막 지휘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서와 봉사는 질질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맞나, 이거? 왜 이렇게 다 맞나? 그죠? 다 맞고. 자, 여기서 이제 두 문자가 있습니다. 그죠? 이 두 문자들을 가급적이면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하는 것이. 자, 국가 자치. 자치는 국가와 비교해서 자, 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많이 이용한다. 오히려 이제 반대겠죠. 그죠? 반대로 권력적인 것보다 자, 비권력적인 것을 많이 하겠죠. 자, 국가는 자치와 비교해서 다른 행정기관하고 협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전체가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뭐 보건복지부도 도와줄 수 있고, 혹은 이제 뭐 서울경찰이 경기경찰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한마디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자치는 뭐 서울은 서울이고 경기는 경기고 경남은 경남이니까 지금 같은 이런 이제 국가적인 사안이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부산이나 경남에서 이 경찰력을 끌어올려 가지고 헌재 앞에다가 이렇게 뭐 배치한다든지 이런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훨씬 더 조정이 용이하다. 국가와 자치를 비교했을 때 지역 실정을 반영하면 당연히 자치가 훨씬 더 유리하죠. 말이 안 되고. 자, 국가는 자치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의식이 높다? 국가는 오히려 낮죠. 그죠? 자치는 그 지역에 있으니까 훨씬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자, 자치는 전국 단위로 통계를 수집하는 데서 훨씬 더 불리하겠죠. 그죠? 국가가 유리합니다. 그죠? 국가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다라가 틀렸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적절한 것은, 자, 요건 이제 보충 문제입니다. 소방은 화재 예방과 진압을 주된 업무로 하죠. 주된 업무를 하면서 명령 강제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죠. 저 소방도 우리가 불 끌어갈 때, 그죠. 차 막고 있으면 막 그냥 지금은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령 강제하는 게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당연히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를 볼 때는 해당하지 아니하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왜냐면 중국 같은 데는 소방이 여전히 경찰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지금 한글로 문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 치니까 우리나라를 해야지. 그죠?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하면은 그죠? 형식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청원경찰은 어떻습니까? 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그 경비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제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이제 그 구역 안에서는 뭐 명령 강제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죠. 그죠? 자, 하지만은 이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국가와 국민, 자, 그런 관계가 아니죠. 어쨌든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지시를 따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관계라고 볼 수는 어렵다. 그래서, 자, 실질적 의미 경찰에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형식 의미의 경찰도 당연히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니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게 어원경찰과 법정경찰, 청원경찰 그렇게 했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일반 행정기관이 합니다. 자, 공무원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일반 행정기관이 명령 강제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명령 강제하는 것인가 이걸 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행정 강제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강제. 자, 행정 강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 행위가 있습니다. 행정 행위. 행정 행위라는 것은 우리 학문적으로 행정 행위지만 우리 이제 실무적으로는 처분이라고 하죠. 이런 행정 행위 혹은 처분. 자, 이런 처분에는 자, 우리가 뭡니까? 처분의 정리가 어떻게 되죠? 자,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권력적인 행사를 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분에 해당되면은 권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명령하는 그리고 뭔가를 형성해주는 자, 그런 처분이 있습니다. 자, 명령적 행정행위는 자, 뭔가 하명한다든지 허가한다든지 면제하는 거죠. 하후면. 그리고 자, 형성적 행위에는 자, 여기 물론 이제 또 구분한다면 뭐 법률적 행정행위, 뭐 준법률적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경찰 실무에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공제책에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학문적이고. 자, 그래서 이제 명령과 형성을 나누는데 형성적인 것은 뭐 특허라든가 대리, 뭐 인가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우리 공제 책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제 시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볼 때 이것도 약간 학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별도로 씻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경찰학을 공부한 지금 요즘 나오는 경찰학에는 다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책 보면은. 자, 그럼 이제 명령적 행위에 보면은 하명하거나 허가, 면제인데 하명은 어떤 겁니까? 하명이라는 것은 뭔가를 해라. 그죠? 부작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 수인 참아라. 그 다음에 급부 돈 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글씨가 좀 이상하죠? 여기 이제 쓰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잘 안 써집니다. 여러분들 태블릿에 써봤겠지만 잘 안 써져요. 글씨가. 그 다음에 허가라는 것은 자, 부작위를 면제해 주는 것이죠. 부작위를 해제해 주는 겁니다. 그죠? 면제가 아니라 부작위를 해제해 주는 것이고, 면제라는 것은 나머지 자기라든가 이제 수인, 급부, 나머지 것들을 해제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자, 급부 하명, 너 돈 내라 하는 것이죠. 돈 내라라고 하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서 국세 강제 징수는 빨간 다치 붙이는 거야. 붙여가지고 경매해버려. 팔아버려요. 공매해버려, 공매. 그게 뭐야? 강제적이죠. 안 내면 큰일 나겠네. 그렇죠. 돈 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사상에 있어서 뭐 내가 돈 내라 돈 안 내면은 민사소송으로 가겠죠. 그죠? 그렇게 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돈 내! 안 내?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죠? 국세청에서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딱지 붙여가지고 그걸 팔아버리는 거야. 상당히 권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명령적 행위에 해당되고, 자, 이런 것들은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명령 강제한다면은, 자,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 그러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 법률에 따라서, 자,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하는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산불 났을 때도 보니까 그 산불 관련한 그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입건을 해가지고, 그죠? 뭐, 해당 그 지자체에서 그걸 조사를 하겠다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제 일반 공무원인데, 검사가 너 수사할 수 있어.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는 경우에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도 검사가, 그러니까 지검장이 지정해 주죠.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은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수사권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농수산물 거짓 표시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목적으로 해서 조사를 한단 말이죠. 이제는 이제 위에서는 뭡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행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정조사가 아니라 이제 수사가 되는 거죠. 수사. 수사가 되어버리면, 자, 이런 것은 뭡니까? 수사는 형사법으로 가야지. 그죠? 우리 행정조사법이라든가 행정조사기본법이라든가 행정조사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떠난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겠죠. 수사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죠? 빠집니다. 그죠? 빠지고. 자, 형식 의미의 경찰에 해당합니까? 역시 보통 경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찰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은 보통 경찰기관이 하는 수사는 형식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공무원이 수사를 하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형식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좀 이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자, 밑에 부연 설명을 보면은, 자, 거짓 표시했느냐 하는 걸 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 그런데 행정조사에는, 자, 권력적인 것도 있고 비권력적인 것도 있어요. 비권력적인 것은 단순한 어떤 통계조사 같은 거. 자, 그런 것들이 비권력적이고, 그 다음에 권력적인 것은 명령 강제하는 것인데, 거짓으로 표시했는지 여부 조사하는 게 이게 왜 명령 강제하는 거 권력적이지? 그죠? 자, 이게 법에 보면은, 이 법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조사하러 갔는데, 조사하지 마! 오지 마! 이렇게 해버렸을 때, 그러면 그래요? 조사하면 안 될까요? 하고, 그대로 물러나면, 그러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가 없죠. 그럼 뭐, 다 전부 다 나 조사받기 싫어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지 마! 나 조사받기 싫어. 이렇게 하면, 조사를 거부하는 그것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조사를 거부해도 과태료 막는데 되게 세게 받아요. 그죠? 맞는데 조사해가지고 그죠? 뭐 조금만 적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거죠. 그래서 자, 권력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하명에 있어서 뭐죠? 자, 자기 그죠? 그 다음에 해라, 부자기 하지 마라, 수인 참아라, 급부 돈 내라 이런 거죠. 여기 수인은 뭐가 있어요? 내가 하는데 너는 참아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보호조치 같은 거 할 때도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로 보호조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참아야 되는 거지. 그죠? 집에 가고 싶어요. 왜 내 술 먹었다고 왜 그러냐고. 안 돼. 너 참아야 돼. 수인은 뭐야, 너? 즉시강제야. 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수인은 뭐야? 그러니까 원산지 거짓 표시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긴 뭘 안 돼? 너 그럼 과태료 때린다? 그죠? 참아야 되는 거죠. 수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명령적이라 했죠. 명령적. 그죠? 명령적이기 때문에 명령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과태료 부과하는 것 역시 돈 내라 하는 것이니까 그죠? 역시 급부 하명에 해당되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재처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제재를 가하는 처분. 자, 처분이라는 것은 원래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그죠? 공권력.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공권력에 행사를 하는 것이죠. 농산물 표시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18번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경찰법 또 경지법을 통해서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로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경지법에 보면 그죠. 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임무 범위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이제 우리 경찰법에도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부터 해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이 개념이 가장 넓은 개념이죠.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서 전부 다 국민의 생명 신체부터 해서 다 포괄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런 거 등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임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에 대한 위험 방지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공공의 안녕이라는 것은 뭐냐? 안녕은 국민의 생신제를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우리 임무에 나와 있는 그 각각의 있죠, 그죠? 수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외사, 경비, 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법상의 개념은 이 안녕의 질서 유지라는 게 가장 넓은 범위라서 사실은 다 포괄할 수 있는, 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고, 구체적 위험이라는 것은 구체적 개별 상황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장래의 어떤 보호법익에 손해 발생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죠?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맞죠? 그죠? 구체적 위험이라는 것은. 자, 이때 손해라는 것은 뭡니까? 손해라는 것은, 우리 보호법익이 나오죠. 보호법익이, 자, 객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말하죠.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손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현저한 감소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한 성가심이라든가, 그죠? 자, 그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추상적 위험이라는 것은 경찰의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 가능성이 있을 때나 실현이 불확실하다. 자,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자, 위험의 인식에 있어서 위험 혐의에 관한 부분이죠. 자, 위험의 인식에 보면은 외관적 위험이 있고, 자, 위험 혐의가 있고, 그죠? 상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외관적 위험과 그 다음에 위험 혐의는 일단 사례 깊은 판단을 하죠. 그죠? 합당한 사례 깊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 경찰관의 입장에서 사례 깊은 판단을 하죠. 했지만은 실제는 이제 위험하지 않는 게 외관적 위험이고, 그 다음에 위험 혐의는 아직 그런 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런 가능성만 상존하는 그런 상황에서 위험 조사 차원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설명이 잘못됐고, 추상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 위험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낮은, 자, 그런 경우를 말하죠. 특히 이제 우리 법 규정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추상적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구체적으로 위험이 이제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경찰의 임무에 대해서 실정법상 규정을 토대로 경찰의 임무를 보면, 자, 궁극적으로는, 자, 안녕과 질서 유지를, 자, 임무를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할 때, 자, 그럼 이 안녕이라고 했죠. 안녕은 뭡니까? 자, 금방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법, 국, 개. 그죠? 법질서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 불가침성, 개인의 법익에 관한 거. 법국 개이고, 자, 법질서 불가침성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자, 1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틀렸고, 경찰의 임무를, 자,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할 때, 위험이란 것은, 자, 현실화 여부에 따라서, 현실화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이 되겠죠. 그죠? 추정적 위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건 잘못된 위험이죠. 오상위험에 관한 부분을 추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구체적 위험이든 추상적 위험이든 아무튼 이제 합리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평균적 경찰관의 입장에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적 경찰관 뭐 한 10명이 있으면 8, 9명은 그죠? 그렇게 판단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런 평균적 경찰관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을 이걸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만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은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한다면 오상위험이 될 수가 있죠. 위험 인식에 대한 에 따라서 외관, 오상, 위험 혐의로 구분한다. 자, 뒤에 말은 맞지만 경찰의 임무를 자 이렇게 정의할 때 공공의 질서라는 건 뭡니까? 우선 불문법의 총체라고 했죠.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자 불문법의 총체이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왜냐하면은 질서란 게 어느 시대에서는 또 어느 사회에서는 이게 공공질서에 해당된다고 봤지만 그죠?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죠. 법에 딱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문법의 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의 임무를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볼 때 현대 국가는 복지 국가를 지향하다 보니까 봉사 개념이 점점 강조되고 있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하고 다가 틀렸겠네. 그죠? 자, 나하고 다가 틀렸습니다. 자, 20번. 자, 위험에 관해서 위험이라는 것은 보호법익의 정상적 상태의 감소, 뭔가 줄어드는 것은 손해죠. 손해. 위험이 나오면 항상 손해 개념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그냥 읽으면 쓱 읽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면 대비되는 개념을 빨리 또 올려가지고 혹시 그 말 아닐까 이렇게 서로 빨리 비교를 해보면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뭡니까? 손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 위험의 인식에 따라서 외관, 혐의, 또 오상위험으로 할 수가 있고, 추상적 위험은 경찰관 발동에서 사실적 관점에서 위험에 대한 예측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자, 예측이죠, 예측. 예측이 필요합니다. 자, 뭔가 위험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인식. 그리고 이에 대한 예측까지 필요하다. 자, 만약에 산불을 이야기한다면, 자, 누군가가 이제 뭐 쓰레기 같은 거 태우기 위해서 바람 부는 날에 불을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인식이란 것은, 불 붙이네? 그죠? 여기까지가 인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감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그죠? 뭐 후각, 뭐 촉각, 그죠? 미각,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까지가 인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불 붙이네 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자, 저 불이 지금 같은 바람 부는 날에, 저게, 그죠? 이게 딱 그 통안에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날릴 수 있겠는데? 날아가면 다른 데 옮겨 붙을 수 있겠는데? 그죠? 이렇게 예측까지 당연히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위험이든 추상적 위험이든 이런 예측도 필요합니다. 추상적 위험인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위험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해질 때까지 예비적 조치로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 조사할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